새해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미래플란트 치과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같이 살펴보실 것은 암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턱이 소실되신 분들의 틀니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오시거나 목 쪽에 암 수술을 받고 틀니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게 틀니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구강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구강암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편평세포 암종이라고 하는 건데, 수술을 다 하고 자기 피부도 떼어서 이식까지 다 하고 완료가 된 상태로 이제 보철과로 오신 분이에요. 다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된 조직만큼 흉터도 있고, 그래도 이건 굉장히 재건이 잘 된 편이에요. 약간 앞면이 틀어진 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겉으론 보기 그런데 위에 안을 보시면 위에 턱뼈를 이만큼 절제를 했어요. 안에 보이는 거는 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입하고 코랑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드시면 다 코로 넘어가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틀니를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방사선 주사를 받고 이렇게 수술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가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틀니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은 치아도 딱 4개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걸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4개 치아도 굉장히 잘 썩어요. 방사선 주사를 받으면 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침이 없으면 치아 잘 썩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아래는 비교적 자기 치아들이 있습니다. 아래 암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 좋아요. 아래 턱에 치아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래에 힘이 세다는 거고, 위에 틀니를 쓸 때 틀니가 계속 움직거릴 텐데 여기 코 안쪽 공간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될 겁니다. 미리 환자분께 제약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치아는 외과에서 추가적으로 뺐어요. 암 생기셔서 이쪽 뼈가 하나도 없죠. 암 발생되기 전에 아프시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어요. 금침도 맞으시고, 하지만 금침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을 떠서 어떻게 된 상태인지 분석을 하죠. 이 치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4개 남은 치아를, 각 치아는 위아래는 어떻게 불리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틀니는 설계예요. 틀니는 제일 기본적인 게 설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려면 분석을 해야죠. 남아있는 치아에서 어디에다가 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치아에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걸기 편하게 할 것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 남은 치아들도 사진 찍고, 잘 썩기 쉽다고 했던 만큼 금방 썩었죠. 그래서 썩은 부분 치료해 놓고 본을 뜨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합니다. 이렇게 맞춤형 틀을 만들고 이걸로 이 입안에서 본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특히 여기는 코 안 공간인데, 코 안 공간에 닿아야 될 부분, 지지를 해야 될 부분, 이거를 구별을 해서 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죠. 안에 구조물들이 잘 나왔죠. 본 뜰 때 재료가 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뜰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잡을 치아가 여기밖에 없는 거, 암 환자들 6개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4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경우고 제일 쓰기가 힘든 경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 증례를 하고 나서 그해 전문의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일반적인 틀니에도 적용이 돼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치아가 굉장히 없는데 틀니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치아가 소수로 남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어디는 지지를 해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틀니 쓰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두개골과 위턱과의 관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어디가 가운데 선인지, 치아 색깔은 뭘로 할 것인지, 원래 턱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해서 모형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턱의 움직임을 재현을 해주는 기계예요. 여기에다 부착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상에서 움직임을 다 재현을 해보고 환자분의 물리는 양식에 맞게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랑 항상 모형은 약간의 오차가 있죠. 그래서 입안에 넣고 얼굴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없던 치아가 들어가서 입술이 다시 살아난 게 보여지죠. 그리고 말할 때나 어느 정도 치아가 보이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쭉 만들어서 완성이 됐고요. 이런 거 비어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비게 할 건지, 여기가 원래 턱뼈에 의해서 생기는 공간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안에 끼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좌우로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했을 때 닿아야 될 치아랑 닿지 말아야 될 치아, 힘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보고 얼굴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환자분은 음식 드실 때 코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만족하고 쓰셨습니다. 피할 수가 없겠지만 사고든 암이든 뼈가 결손되는 상황에서는 면밀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암 환자나 혹은 대량으로 뼈가 소실된 분들에게서 틀니를 할 때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틀니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약점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틀니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딱 하나의 선택으로서 면밀하게 잘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닥터플란트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